네, 오늘 이제 순서 출발해 볼까요? 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올 하반기 공채 비법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채 엑스파일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인사PR연구소의 윤우상 소장, 한국경제TV의 정봉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정봉구 기자 되게 오랜만이에요. 네, 지난주에 저 휴가 다녀왔습니다. 아, 휴가 다녀오셨어요? 네. 보통 근데, 휴가를 가면 네. 이제 저기 타서 돌아오는데 더 하얘지셨어요. 뽀해가지고 돌아오셨어요. 휴양지로 갔다 왔는데 저 그늘에만 있었습니다. 저는. 굳이 왜 이렇게 멀리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부장님 어떻게 오늘 보양식 드실 계획 있으세요? 오늘 이제 외부 인터뷰랑 미팅이 좀 있어가지고 좀 보양식을 먹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또 보양식으로 샌드위치를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틈틈이 좀 챙겨 드세요. 네. 자, 소장님 그럼 오늘 함께 살펴볼 기업은 어떤 곳인가요? 예, 오늘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최고의 인재에게 최고의 보상을 보증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하반기 공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현대자동차는 구직자를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과거의 스펙 중심보다는 스토리 중심의 선발로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현대자동차의 하반기 공채 전략 두 번째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 어떤 전략부터 짚어볼까요? 지난 시간에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속속 키워드 함께 보시죠. 창의적 대안을 제시하라라고 나왔습니다. 창의적 인재를 뽑겠다는 현대자동차의 의지가 좀 돋보이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실제 이제 스토리 중심,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인재 선발을 위해서 현대자동차는 이제 올해 인턴 사원 공채에서는 조금 더 과감한 혁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신입 사원을 소개해드렸는데 인턴 사원은 실제 과거의 일반적인 자기소개 질문에서 벗어나서 지원자의 창의력과 열정을 찾는 자기소개서 질문으로 혁신되었으면서 지원자의 스토리와 아이디어 중심으로 서류 전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자, 일반적인 질문이 아니고 뭐 창의력과 열정을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이면 어떤 질문일까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제 현대자동차의 인턴 사원 중에 마케팅 파트의 지원자의 경우는 기존의 자기소개서는 항목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로 바뀌었는데요. 실제 세 가지의 질문 중 하나를 택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현대자동차가 학교 축제에 후원하는 아이디어, 그리고 이제 대학생 타켓 차량의 판매가 책정 및 추천 기능, 그다음에 현대차와 경쟁 브랜드와 그 경쟁 브랜드의 약점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 마케팅 파트에서는 이제 지원자의 경험은 전혀 없이 지원 직무에 적합한 직접 장점이 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찾아보려고 하기에는 목적이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정말 뭐 그동안 봐왔던 일반적인 질문과는 좀 다른 느낌이네요, 정말. 네, 실제 이제 각각의 질문을 보면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이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는데 이제 올해 인턴 사원 자체에서 이런 질문이 도입된 게 올해 첫 시도이기 때문에 기존 합격자의 아이디어조차도 참조하기 힘듭니다. 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창의성 과 실현 가능성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두 요소는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보죠. 네, 먼저 이제 학교 축제 후원 아이디어의 경우는 기존에 실시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네. 특히 이제 무게의 중심이 학교 축제의 성공보다는 효율적으로 현대자동차의 이미지를 광고하는 쪽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이익을 집중하시고 조금 더 단계적으로 효과 분석이 함께 되어야 합니다. 네. 또한 이 질문에서는 지원자가 비슷한 논리 아이디어로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차별성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함께 살펴볼까요? 네, 다음은 이제 대학생 타켓의 차량 판매가를 책정하고 추천 기능을 하는 부분인데 네. 이 부분에서는 운전자의 단순한 불편한 점을 개선한다면 오히려 현대자동차 전체로 봤을 때는 이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이제 미래형 자동차, 그 다음에 친환경 자동차의 기술적인 트렌드나 아이디어는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보고서나 전망 자료 등을 세밀하게 사전 점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이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고객보다는 대학생 시각으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전체 아이디어를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한 단순한 컨셉이나 한두 개를 개선하는 아이디어보다는 조금 더 융합적인
복합적인 아이디어를 정리해 주신 게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케팅 파트의 마지막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현대자동차의 경쟁 브랜드는 누구이며 거기에 경쟁 브랜드의 약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인데 이 부분은 또 이론적으로 신문 기사를 활용해서 접근하는 것이 너무 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현대자동차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보다는 지원 분야인 마케팅에 연관해서 마케팅 측면에서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되고요. 또한 자동차의 경쟁 브랜드를 자동차 업계라고 국한시켜버리면 너무나도 다른 지원자들이 흔히 선택하는 식상적인 주제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감히 자동차 업계를 벗어난 경쟁 브랜드를 찾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마케팅 파트에 또 다른 파트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질문들이 주어지나요? 네, 화면에서 나오지만 마케팅 파트 외에 디자인 파트, 그다음에 개발 프렌트 파트, 글로벌 커뮤니케이터 파트가 있는데 이 부분에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질문이 자동차에 대한 역량이란 열정이란 질문이 지워집니다. 이 질문은 과거의 신입사원 선발에서도 하나의 질문으로 주어졌는데 너무 뻔한 소재, 뻔한 경험이 많아서 폐지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인턴 사원 자기소개서는 다시 질문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역으로 불합격자의 사례를 보면 좀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일단 불합격자의 자기소개서를 소개해드리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시작이 저의 집의 자동차는 10년 동안 현대자동차의 뭐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현대자동차의 호감을 키워가면서 입사의 꿈을 키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개인적인 사유로 접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자동차에 대한 열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열정이란 두 글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두 글자의 열정의 뜻을 거의 간과하고 본인이 쓰기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상기 불합격자의 자기소개서처럼 흔히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개인적인 사유 이런 부분 비롯해서 현대자동차의 광고에 대한 소감, 네. 그다음에 자동차 외관을 보고 모델을 자기는 잘 알 수 있다는 장점, 그다음에 어린 시절 때부터 자동차의 프라모델을 조립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는 것, 이런 논리들은 오히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열정에 대한 근거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열정이라고 하면 고집스럽게 본인의 전부를 던져서 집중한 것. 그다음에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극복하고 도전한 노력이 열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집중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휴가를 그늘로 잘 갔다 온 우리 정봉구 기자는 자기소개서에 만약에 열정이라는 주제가 주어진다.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지금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열정은 제가 경제TV 기자이기 때문에 이쪽 경제 분야에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야겠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이번 휴가 때도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네. 요즘 잠도 줄여가면서 오. 책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네, 곧 완전 능통한 경제통이 되시겠어요. 나중에 잠은 다 우리 정몽 기자한테 구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 책을 열심히 읽어서 이게 열정으로 연결되나요, 이게? 구체적인 근거를 증명을 해줘야겠죠. 단순히 네. 책을 읽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네. 결과가 네. 있어야 될 자, 그럼 소장님은 어떠세요? 최근에 열정을 가지고 좀 이렇게 몸을 던지신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니까 최근에는 3박 4일 동안 이제 강의와 클리닉을 50명의 친구들과 대상으로 풀로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했는데 네. 실제 화장실 가는 이외에 점심 식사는 샌드위치로 하면서 했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진짜 지쳐서 제가 거의 기어갈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멋지시네요, 그래서 그래도. 코가 빨개지셨네요, 지금. 코는 항상 빨갛고. 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면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두 번째 속속 키워드 먼저 보시죠. 취업 관련 카페 커뮤니티의 의견을 무시하라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그러게요. 예, 보통은 우리가 카페나 커뮤니티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실제 이제 네. 취업 카페들이 이제 100만 명이 넘는 카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친구들이 정보를 찾는 게 아니고 정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합니다. 현대자동차의 면접 전형을 좀 자세히 살펴본다면 1차 실무진 면접과 2차 임원 면접으로 구성이 되고요. 1차 실무진 면접은 다시 핵심 역량 면접, 그다음에 직무 역량
면접, 영어 면접으로 실시됩니다. 먼저 이제 핵심 역량 면접의 경우는 다수의 인사 담당자 및 면접관과 지원자 한 명이 15분간 인성 중심으로 면접이 진행됩니다. 네. 자기소개서 중심과 지원 직무에 대한 연관되는 질문이 반복되고요. 한 가지 질문을 꼬리 물기식으로 연속적인 질문으로 됩니다. 또한 이제 직무 역량 면접에서는 경영 지원 직군을 대상으로는 그룹 토의 면접, 그다음에 이공계 지원자들은 프리젠테이션 면접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경영 지원 직군을 대상으로 또 이제 토의 면접이 그룹 토의 면접이라고 하죠. 보통 어떤 주제들이 나옵니까? 실제 뭐 시사적인 거나 지원 직무와 연관, 자동차에 관련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실제 뭐 외국인 공무원 채용하는 것들, 그다음에 종교인 과세, 여성 할당제, 그다음에 미래인 자동차, 뭐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실제 이제 현대자동차 인사 담당자들은 이 면접에서는 학부 때 지식에 집중하는 것을 좀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제 외부 신문 기사를 그대로 응용해 가지고 한다면 이건 본인의 목소리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가장 안 좋은 게 취업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경우인데 실제 취업 커뮤니티는 여러 가지 토론 면접 주제들이 자주 올라오고요. 구직자 스스로가 수많은 댓글을 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정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서너 가지 답변에 집중하게 되고 이것을 기업 면접 실무 현장에서 직접 활용하다 보니까 면접 현장에서는 오히려 앵무새 같은 획일적인 답변을 한다는 느낌이 강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그룹 토의 면접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먼저 단순한 지식이나 기사, 그 다음에 취업 커뮤니티를 맹신하는 것은 일단은 피하는 게 출발점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 사회적 이슈나 자동차 전공 관련 지식을 찾아서 찬성, 반대 논리를 모두 함께 노트에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네. 실제 전공에 대한 실제 활용 방법, 그러니까 이론적인 활용 방법을 본인의 노트에 다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취업 스터디나 모의 면접을 통해서 이제 다른 지원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서는 본인의 부족한 논리를 조금 더 보완하고 네. 하나의 문제를 좀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정봉우 기자도 이제 어렵게 이제 기자 시험에 또 합격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런 식으로 그룹 토의 면접을 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요령이 있습니까? 일단 뭐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상대방에 대한 그 에티켓을 지키는 게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남이 얘기하는데 뭐 끼어든다거나 상대방의 뭐 의견을 너무 반박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좋지 않게 비춰질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봉우 기자는요, 왠지 너무 신사셔서 양보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좀 네. 불리하지 않았을까요? 대답할 때. 그래, 우리들이 얘기할 때 좀 끼어들고 그래봐요. 네. 네? 좀 해봐요. 이렇게.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너무 양보하셨을 것 같아요, 예전에. 최대한 제 성품을 좀 이렇게 약점을 노출을 덜 시키기 위해서 네. 말을 좀 줄이고 네. 예, 최대한 그냥 말을 줄였습니다. 아, 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사람 네. 좋아 보여, 정말. 사람만 네. 좋아 보여, 진짜. 자, 오늘 현대자동차의 공세 전략 두 번째 시간으로 꾸며봤는데요. 끝으로 핵심 포인트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현대자동차와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좀 끈질기게 스토킹하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제 스스로가 이제 글로벌 소싱이나 공격적인 영역을 통해서 반복하는 것뿐만 아니고 품질 부분에 좀 내실 있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 스스로의 글로벌 역량을 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어필하시는 게 좋고요. 품질과 관련되는 실제 전문 용어를 사전 학습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대자동차가 이제 자동차 전반을 주도하는 역할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전반의 트렌드, 그다음에 자동차 미래 기술 등에 대해서 조금 더 거시적으로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